좌우엔 썰썰썰. 오늘은 경추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. 완전히 지금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.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. 경추백에 대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통증분과인증인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경추베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저희 의견일 뿐이에요. 뭐 경추베개는 학술적으로 뭐 어떤 구조의 경추베개가 가장 좋다, 뭐 가장 효과가 있다 이런 쪽으로 증명이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.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 제품들이 다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오늘도 이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학생 때 굉장히 목통증으로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.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죠.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한동안 고개를 제대로 못 돌렸어요. 제가 고개를 최대한 돌리는 게 이 정도? 이 정도? 이게 최대로인 상태로 거의 10년을 살았거든요. 20대 때는 거의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.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. 뭐 계속 공부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, 또 이제 의대 때는 통증의학을 또 많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,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. 뒷목만 아프면 괜찮은데 이게 목이 뻐근하다가 이제 두통까지 올라오고 어지러울 때도 있고 뭐 별이 반짝이는 때도 있었고, 특히 이제 힘들었던 게 저희 이제 실습을 돌면은 본과 3학년 때부터 이제 병원 실습을 돌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항상 넥타이를 메고 이제 실습을 돌았어야 했었거든요. 근데 이 넥타이에 목에 조이는 그 느낌, 목을 좀 누르는 그 느낌, 뒷목을 누르는 그 느낌이 너무 불편하고 좀 무언가 어깨에 올라탄 무거운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전공을 고를 때는 넥타이를 반드시 껴야 되는 과는 가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, 뭐 주변 사람들이 그때 들으면 무슨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랬었지요.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됐지요. 제가 학생 때가 다 끝나고 이제 나중에 30대 후반에 이제 호기심으로 MRI를 찍어보니까 내가 디스크가 경추에 하나가 터져 있더라고요. 예, 그게 또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니까 의대 때 터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어깨에 무거운 느낌이 계속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게 이제 디스크가 생기면서 여기 관절염도 좀 같이 왔던 것 같아요. 후관절염 증상이거든요.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나쁜 상태로 보내고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학생 때보다는 이제 앉아서 하는 공부는 좀 덜 하게 되고, 그리고 통증의학을 배우면서 훨씬 더 이제 이론적으로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알게 되니까 훨씬 더 괜찮았지요. 그렇게 서서히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서서히 이제 목 통증이 좀 괜찮아졌습니다. 요즘에도 뭐 크게 무리는 하지 않으면은 목 통증으로 고생을 하거나 두통으로 고생을 하지는 않아요. 다행히. 자, 그런데 저도 이제 베개 용목민으로 거의 뭐 10년 넘게 있어 왔죠. 당연하죠. 뭐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었으니까 이 베개도 써보고 저 베개도 써보고, 베개가 안 되면 수건으로도 써보고, 해보면 뭐 낮은 베개도 써보고 부드러운 베개도 써보고, 아예 베개 없이도 해보고 다 안 되더라고요. 다 안 됐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찾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맞는 베개는 이제 경추 베개. 이제 요즘에는 경추 베개 나오는 거 보면은 대체로 모양들이 비슷해요. 왜 대체로 모양들이 비슷하냐면은 이게 인체의 경추를 받쳐주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요즘에는 좀 과학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대체로 모양이 비슷한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혹자는 경추 베개 뭐 그거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, 저도 이제 경추 베개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가 찾은 베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 하는지,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광고 아닙니다. 절대로 광고 아닙니다. 내돈내산입니다. 제가 찾은 모델은 이거예요. 이게 특이하죠. 코끼리 코처럼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경추 베개가 있으면은 여기 목까지 받치는 거는 하는데 그 아래쪽은 뜨거든요. 그 아래쪽이 한 10cm 정도가 떠요. 그래가지고 목 아래쪽 이 부분도 받쳐줄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목 뒤를 받쳐줍니다. 이렇게 땅바닥까지 쭉 받쳐줍니다. 그러면은 목을 전체적으로 받쳐줄 수 있겠죠. 그래서 목의 C커브를 유지하면서, 그럼 사람 뒤통수는 어떻습니까? 뒤통수는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. 동그랗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여져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땅에서부터 목 어깨부터 이제 받쳐줘가지고 쭉 목을 받쳐줘가지고 목의 C커브까지 받쳐주다가 뒤통수까지 받쳐준다. 요즘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대부분 비슷해요. 모양들이 다들 비슷해요. 그런데 이제 한계점이 있죠. 한계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다. 특히 사람마다 뒤통수의 높이가 다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베개는
어떤 사람한테 맞고 어떤 베개는 또 어떤 사람한테 안 맞다. 이런 한계점이 있죠. 그래서 제가 찾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뒤통수가 들어가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요. 뒤통수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깊은 구멍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저는 납작 뒤통수를 가지고 있거든요. 저 같은 사람한테 이 베개를 그대로 깊게 매라고 하면은 안 돼요. 저는 이제 너무 뒤통수가 깊은 나머지 저는 이제 뒤통수 골이 너무 깊으면은 저 같은 이제 납작 뒤통수는 이렇게 과신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뒤통수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품들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스펀지를 넣어가지고 받쳐주고 뒤통수가 더 납작하면은 한 장 더 받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뒤통수 높이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요즘엔 또 나오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아,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런 게 이미 구현이 되었구나 하는 게 이제 중요했었죠. 그리고 사람이 똑바로 누워만 잡니까? 아니지요. 옆으로 누워서도 자지요. 근데 지금 보십시오. 자, 똑바로 누워 잘 경우에는 땅에 받쳐야 되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하지만 옆으로 누워 잔다고 생각합시다. 제가 지금 옆으로 누워 자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습니까? 어깨부터 이렇게 긴 지점을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목을 받쳐 똑바로 누웠을 때 뒷목을 받쳐주는 높이는 낮은데 옆으로 누웠을 때 귀를 받쳐주는 높이는 높아야 된다. 이게 다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 뒤통수는 낮고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좀 더 높아요. 그래서 구현을 해보면은 옆으로 누웠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. 지금 제 보세요. 목이 반듯하지요. 제법 괜찮아요. 깜짝 놀랐어요. 거기다가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너무 광고 같은데 이 제품에 깜짝 놀랐던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누우면은 귀가 눌릴 거 아니에요? 여기는 귓구멍이 파여져 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와, 이 사장님 진짜 대단합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이 베개에 완전 적응을 했어요. 완전 적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베개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베개 생활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적응기가 들 수 있고 적응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론적으로 이 베개가 참 괜찮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 달을 일부러 버텼어요. 일부러 버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쓰는데 사실은 뭐 한 달 버틴다고 누구나 다 만족스럽게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또 취향도 다르고 목 높이도 다르고 뒤통수 높이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런 모델이 다 맞는다라고 절대 말씀을 못 드립니다. 그것이 증명된 거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. 제가 제 가족분들한테 이 베개를 전부 다 뿌렸어요. 다 뿌렸어요. 예, 너무 좋아가지고 뿌렸어요. 그랬더니 제 가족분들 중에 50%는 이 베개를 너무 좋아하시고 50%는 이 베개를 못 쓰세요. 결국엔 적응 못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. 다 적응할 수 없다. 베개라는 게 그렇다. 개인차, 개인 편차가 너무 크다. 취향의 영역을 너무 많이 따른다. 이게 이론적으로 좀 괜찮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.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론적으로는 이런 베개가 괜찮은 것 같은데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. 세상에 아직까지는 완벽한 베개는 없다.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베개 유목민들께서 또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또 이제 결론은 그거네요. 정답은 없다라고 제가 또 결론을 내드리네요.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친구에게 정착을 했습니다. 절대로 광고 아닙니다. 광고 들어왔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라고 이제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놓을게요. 이렇게 이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통증 썰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 날에는 통증 꿀팁, 토요일에는 통증 썰,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통증 성장기, 저희 성장기, 그리고 화요일, 목요일에는 정통 통증 컨텐츠가 올라갑니다. 주황무인 통증 구독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도 기왕이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